자, 한 주간의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종 위원 그리고 최진봉 교수는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노영희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주제는 가요계의 별과 같았던 가수 최희준 씨가 세상을 떠나셨군요. 예, 최희준 씨가 어제 예.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예. 향년 82세로 이제 세상을 떠나서 가수 협회장으로 치러지면서 후배 가수들이 지금 빈소를 많이 찾고 있고 내일 오전에 발인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희준 씨 하면은 서울대 법대 출신 이걸로 또 유명합니다. 서울대 법대 나오셨어요? 서울대 법대 나오셨는데 가수한다고 했으니까는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참 집안의 반대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할 때 이제 자주 뵀었는데 경복고등학교하고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어요. 그 명문을 다 나오신 그럼, 거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한동 전 국무총리하고 같은 동기입니다. 친구입니다. 또 보시면 조금 예. 하겠지만.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서울대를 다니실 때 그때 노래 대회를 나갔다가 이제 노래를 워낙 잘하고 하니까 당시에는 사실은 미8군 부대 무대가 이제 주요한 그런 무대였거든요. 예. 근데 미8군 무대에서 이제 노래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숙생이라든지 이런 히트곡을 남기면서 상당히 유명해지셨고 예. 그 뒤로부터는 사실 쭉 이제 가수의 길로 가셨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우리나라 그 가수상에서는 워낙 또 유명한 또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예. 또 나중에 또 국회의원도 하셨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하셨었나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때 15대 국회 때 새정치국민회의에 국회의원 그때 안양에 출마하셨어요. 지역구 국회의원이셨어요? 그럼요. 그때 그래서 이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 복귀를 하고 난 다음에 예. 그때 이제 공천에서 사실은 이제 가수 출신들 뭐 탤런트 출신들이 사실은 뭐 이순재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출마를 했었는데 재선이기도 예. 하시죠, 근데? 네? 재선이기도 하죠. 아닙니다. 재선은 이렇게 초선에 끝났고 그 다음에 재선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저번을 옆에서 보면 정치하실 분은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문화체육관광위 쪽에서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공천을 받으려니까 아무래도 정치인들하고 공천 다툼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스스로 포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하숙생이라는 노래는 저도 사실 아직도 귀에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고 정처없이 흘러서 간다. 지금 들어도 저 노래는 저도 계속 따라 부를 정도였는데 맞아요. 저는 어르신들은 뭐 엄청 좋아하셨죠. 저 노래는 정말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국민이 아는 노래였어요. 하숙생 노래는. 그리고 저게 이승환 씨 아시죠? 가수 이승환 예, 예, 씨가 예. 리메이크를 하셨어요. 그래서 또 유명해졌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 이승환. 네, 이승환 예. 씨가 이걸 리메이크 해가지고 다시 한번 1990년대였던 것 같아요. 90년대 리메이크해서 또 다시 한번 히트를 쳤었는데 그만큼 저 노래는 전 국민적 사랑을 받았고 예. 저 이제 그 당시에 하숙생 하면 이제 저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하숙생들이 많았거든요. 예, 자취 예. 하숙생. 요즘 뭐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그 애환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다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학교 다니면 예. 힘드니까 자취하거나 하숙을 했거든요. 그 하숙집에 가면 뭐 10명, 8명 이렇게 하숙을 했었어요. 한 집에. 예.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아마 그 애환을 그대로 저 노래에 담으셨어요. 응답하라 1993 이것도 막 그거 저기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하숙생들. 그 당시 예. 하숙생의 모습인데 예. 근데 그 하숙생의 노래는 인생도 담겨져 있어요. 인생 자체가 그렇죠. 하숙생처럼 왔다가 가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인생에 뭐 치열하게 살지 말고 뭐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거든요. 철학이 좀 담겨져 철학이 있죠. 담겨 있어.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노래에 대해서. 근데 최희준 씨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불효자다 이런 예.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아니 뭐 최고의 가수기도 했고 국회의원도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하시고, 예. 왜 자신을 불효자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애처가였는데 아버지에겐 불효자였다. 이게 더 핵심이죠. 이제 부인이 유방암으로 투병 생활할 때 예. 레스토랑을 처분해서 그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밤무대 가수를 뛰면서 사실은 극진히 그 부인을 보살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 법대
경북고등학교를 나와서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당연히 거기 가면은 판검사 되는 걸로 알고 예. 있었는데 아버지 소원이 사실은 그 판검사 되라는 거였거든요. 그 특히 이제 검사가 되라는 얘기를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모두 물리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실은 딴따라가 된 겁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부모님 속을 썩였다 이렇게 미안하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절대 정치는 하지 말아라. 아, 네, 돌아가시면서 네. 정치는 절대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본인이 결국 또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난 정말 불효자 중에 불효자다. 근데 사실은 뭐 진정성 있게 불효자라고 생각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불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뭐 저분을 뵌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음색을 들어봐도 이렇게 몽골몽골한 이게 부드러움이 느껴지고 표정이나 이렇게 배도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이라서 검사나 그리고 국회의원 이거는 좀 본인 성향하고 좀 안 맞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물론 뭐 다 검사나 국회의원이 다 강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게 이제 저도 국회 그때 출입을 할 때 예. 최희준 씨가 이제 뭐 질의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예. 문화체육관광에서. 네. 근데 이제 하숙생이라는 그 음향이 이제 톤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생각하다 보니 그 질의를 하니까 중저음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이게 날카롭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질의를 할 때 굉장히 치고 막 호통 그런 치고 사람들 뭐 많으니까. 그럴까요, 예. 안 그럴까요,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이제 하숙생의 그 저음으로 질의를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제 가수를 하시다가 이제 국회의원 하게 되면 예. 국회의원을 하려면 지역구 가서 매일 또 상가도 들려야 되고 맞아요. 또 예. 술도 먹어야 되고 또 이런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정치적인 어떤 이것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옆에 지켜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아주 얕고 뭔가 빠릿빠릿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풍류를 즐기시고 이제 그렇게 좀 점잖하시니까. 근데 그 치열한 정치 전선에서 공천 다툼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 그렇죠. 처음에는 아비 사실은 다툼이죠, 김대중 거의. 대통령이 이제 공천을 해서 줬지만 예. 두 번째 공천부터는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면은 뭔가 누구한테 보스한테 좀 충성도 해야 되고 하는데 예. 이분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신경을 안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천 경쟁에서 결국 이제 본인이 탈락을 하신 겁니다. 후배 가수 최백호 씨는 이 최희준 선생님의 이 뜻을 보고 그리고 가수가 됐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에서 어떤 노래가 나오는데 제가 막 뛰어가서 그 라디오 앞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어요.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 노래가 최희준 선생님의 하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참 너무 좋아했어요. 기타도 치고 노래도 하고 그 하면서 음악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이 최백호 씨가 최희준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는 가수가 됐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최백호 씨가 하숙생을 들었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노래에 충격을 받아서 아 나도 나중에 이런 노래를 하는 가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을 받은 후배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최희준 씨가 1960년대 방탄소년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이 전통적인 가요의 흐름이 있잖아요. 예, 예, 예. 트로트라고 하는. 근데 1960년대에 갑자기 트로트가 아닌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미국식 팝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희준 씨라든가 뭐 패티김이라든가 신중현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가요사의 거의 변곡점 그쵸, 같은 우리나라 가요계의 판을 뒤집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음악을 하니까 기존 세대한테는 그게 뭐 야 새로운 게 무슨 서양식 음악이 들어왔나 이런 건데 예. 젊은 세대한테는 이게 우리의 음악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최백호 씨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예. 받아가지고 결국 70년대 그 청년 문화가 융성하는 모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최희준 씨가 일종의 뭐 가요계 신사다, 예. 학사 가수다 이런 식으로 존중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학력 때문에 받은 것도 있지만 예. 가요 이분이 했던 음악의 장르 자체가 한국의 뉴 웨이브였기 때문에 예. 1960년대 우리나라 가요를 한천 올려놓은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겁니다. 네.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부선이 뿔났다. 요즘 김부선 씨가 굉장히 SNS 활동을 맞아요. 많이 하고 있는데 김부선 씨가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하기도 했고 또 박주민 의원을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과는 또 사이가 좋기도 했었거든요. 네. 관련 싱크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뭐 인권 변호사라고 뭐 방송에서 기자들 앞에서 사진만 찍고 정작 검찰 조사 때는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검사가 오죽하면 저게 무슨 인권 변호사냐, 어떻게 검사 조사에 가버리냐 이럴 정도로. 지금 박주민 변호사님은 3년 넘게 무료로 해주고 계세요. 이런 분들 언론에서 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의 법조계의 마지막 휴머니스트 무료 변론 참여했는데 박주민 변호사님.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님 보니까는 김부선 씨가 박주민 의원 당시 변호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너무 괜찮은 이 시대의 휴머니스트 뭐 예.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뭔가 사건의 결과가 안 좋으면서 입장이 바뀐 건 아닌지 요즘 강하게 비판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상해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있어서 고소를 서로 당했었는데 그 사건을 도와주었었는데 처음에는 무료 변론을 해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다 소개가 됐었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1,500만 원 벌금을 결국 선고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요즘에 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박주민 변호사가 무료 변론 해준 것을 알고 있지만 아니다. 내가 1,000만 원 뒤로 줬다. 그리고 본인이 잘해주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주진우 기자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내가 저분을 선임을 한 것인데 저분이 와서 검찰 조사받을 때 조사 받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려서 검사로부터 오히려 자기가 비웃음을 당했다. 뭐 저런 사람이 인권 변호사 맞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창피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3년 동안 지금 아마 무료 변론했다라고 얘기하고 처음에 좋았었던 것을 예, 보게 예. 되면 아마 이제 절차적인 면에서는 본인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로서 뭐 할 일을 잘 안 하거나 이러진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예. 근데 저분이 섭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벌금 받은 게 일단 기분 나쁘고 첫 아하. 번째. 왜냐하면 무죄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 두 번째는 벌금 받고 난 다음에 뭐 1,500만 원 중에서 반은 주겠다고 했는데 그건 아마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나중에도 국회의원 된 다음에 연락했더니 연락을 또 끊어버렸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서 기분이 나빴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강기정 전 의원 사건 관련해가지고 예. 더 화가 나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로 지금 까고 있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주민 의원한테도 저러고 강기정 전 의원한테도 그러고 자기는 민주당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까지 얘기하는데 그 와중에 또 김영환 전 의원도 고소하겠다고 하고 뭐 하태경 의원도 비난하고 이게 뭐 이것저것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은 다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지금 아마 이제 지난번 경찰에 그 조사를 받아 갔다가 30분 만에 다시 나왔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김부선 씨가 굉장히 좀 심적으로 좀 외롭고 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딸도 이제 또 호주로 가고. 딸도 이제 호주 가면서 자기 편에 지금 주변에 자기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공지영 씨 이외에는 한 사람도 지금 아이고, 편들어 주는 네, 사람이 그렇기도 없지 하네요. 않습니까?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이 사건과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이 등장하게 된 게 바로 김영환 전 의원 때문이죠. 지난번 그 경기지사 경선 과정에서 이제 사실 김영환 전 의원이 이 문제를 부각을 시키면서 또 그렇죠. 김부선 씨가 이제 이 문제가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저 문제를 등장을 시켜서 결국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이 문제 또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 좀 도와준다고 하면서 좀 예. 문제를 더 확대시킨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서 이제 이런 자신과 관련된 좀 나쁜 발언을 했던 사람들, 뭐 강기정 전 의원이나 이런 네. 분들까지도 이제 다 하는 것인데 아마 이제 김부선 씨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건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정점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곧 경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 가는 것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좀 내 편이 없고 또 본인도 지금 변호인이 없잖아요. 강용석 변호사가 하기로 하겠다고. 했는데 또 예. 본인이 안 하겠다고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호인도 뭐 아주 그 없다 보니까 정말 자기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예. 없다 보니까 아마 저렇게 이제 많은 분들을 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생각이 이 듭니다. 사건에서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를 찾기는 했지만은 조사는 받지 않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이미소 씨가 출국 전에 형사들을 좀 만났다 이런 얘기를 또 김부선 씨가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김부선 씨가 그 딸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예. 형사한테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이미소 씨가 출국하기 전에 형사를 만나서 진술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김부선 씨 말로는 예. 나한테 과거에 이재명 지사의 사진이 있었다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었는데 그것을 본 유일한 목격자가 내 딸이다. 예. 내 딸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딸이 형사를 만나서 진술을 했고 그리고 이미소 씨, 그러니까 이 딸이 그 이재명 지사가 나온 사진을 모두 없애버렸다라고 예. 했는데 요번에 딸이 한 이야기가 사진을 없애지 않았다. 예. 2010년에 그 사진 있는 노트북을 싱가포르에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싱가포르에서 다시 뭐 증거가 날아올 수 있는 건지.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부선 씨가 SNS에 요 내용만 딱 올리고 전후 배경 사정을 설명을 안 해서 이게 어느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 말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겠습니다.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어떤 김부선 씨와 이재명 지사 간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다면 그 사진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녹취가 나온다던가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김부선 씨도 이 증거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김영한 그 전 의원이 지난번에 경찰 조사 받고 나오면서 증거가 산처럼 쌓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예. 김부선 씨 스스로도 지난번에 22일 날 포토라인에 서서 증거가 매우 많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기장 의원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증거가 많으면 좀 내놔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엔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지금 SNS에 올린 거예요. 허허. 당시에 우리 딸이 그 사진 가지고 있었는데 없었다고 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다.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선전포고 비슷하게 올려놓은 건데 예. 사실은 경찰에서도 이걸 확인해주고 있지 않고 또 이미소 씨 자체도 확인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또 김부선 씨는 스스로가 확인한 게 아니에요. 경찰로부터 그냥 들었다라고 한 얘기를 올린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진짜 그러한 증거가 있는지는 확인을 또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정확한 증거가 있을 것 같지는 사실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로 정확한 증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창현 시인이라고 그 공지영 씨의 지인인 사람이 현상 500만 원 현상금 걸었죠. 500만 원 걸면서 증거를 달라라고 했었잖아요. 예, 예. 그때 당시에 증거를 찾아서 내는 게 원래 맞았겠죠. 그렇게 남한테 현상금까지 걸고 할 게 아니라. 근데 그때 당시 이창현 시인은 여러 가지 증거가 왔지만 다 거짓이었고 예. 그중에 4개만 유의미했는데 한 가지가 괜찮아서 그걸 냈다라고 했거든요. 아하. 그러면 그 증거를 본인이 사실을 말하는 건지 예. 아니면 정말로 이미소 씨가 말하는 그 사진이 증거가 있는 건지. 근데 저는 사실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스스로 김부선 씨 스스로도 그날 경찰서에 가면서도 11년 전 사건이라 아무리 핸드폰을 뒤지고 다시 복원을 해봐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